우리 옆에 오지 말고 저리 가. 한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구석으로 걸어가 앉습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은 힐끔거리며 소곤거렸죠.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볼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사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아말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사랑했던 한 가지는 바로 예술이었죠.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그 그림 속에서는 제가 꿈꾸는 세상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죠. 그러나 도시로 와서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그런 꿈을 꾸기가 어려워졌어요. 도시의 대학 생활은 저에게 차가운 현실을 안겨줬죠. 학교에서는 제 검은 피부색과 케냐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대학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던 순간들이에요.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은 저를 거부하고 구석에 홀로 앉게 했죠. 매일 그렇게 혼자서 식사를 하며 저는 더 이상 자신감도 희망도 가지기 어려워졌어요. 제 고향에서는 제가 제 자신이 다르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해가 지면 온 마을이 붉게 물드는 그곳에서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함께 웃으며 살았죠. 제 부모님은 평생을 농사와 수공업으로 일하시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존경했고 가족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워갔죠. 하지만 고향에서는 예술가로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미술이라는 것이 사치로 여겨졌고 생존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 도시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죠.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도시에서 만난 차별과 외로움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학교에서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은 제가 다른 이유만으로 저를 멀리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저는 스케치북에 의지하게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모여 웃고 떠들 때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달랬죠. 하지만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제 안에는 여전히 강한 열정이 있었죠. 예술을 통해 언젠가 세상에 제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 꿈만큼은 놓지 않으려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도시의 학교에서 첫 해를 보낸 후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는 하루하루 무너져갔죠. 수업이 끝나면 늘 혼자였고 다른 아이들은 저를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가끔은 아예 무시하거나 피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의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되었어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던 저는 그 섬세한 그림체와 이야기에 금세 매료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은 제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죠. 나도 저들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 한국 드라마가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여주인공이 도시에서 실패한 후 작은 시골 마을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였죠. 그녀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그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사랑도 찾게 돼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제가 도시에서 겪고 있는 외로움과 차별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나도 이런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저도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단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차별 때문에 제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라도 더 강해지기로, 그리고 예술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꺼내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한국 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어요. 단지 드라마나 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더 커져갔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빠져든 후 저는 단순한 팬으로 남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처럼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죠. 특히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는 한국어를 가르쳐 줄 사람도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길 친구도 없었죠. 그래서 혼자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가며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한글로 따라 쓰고 한국 노래의 가사를 외우며 발음 연습을 했어요. 학교에서 받은 외로움과 차별 속에서도 한국어 공부는 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죠.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술과 한국 문화를 결합하는 것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한국 애니메이션과 드라마의 장면들을 모티브로 삼아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작품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지 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좋아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팬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어 실력도 그림 실력도 향상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서 열리는 작은 전시회에 초대받게 되었죠. 제 작품이 한국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꿈만 같았어요. 그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그림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토록 바라던 한국 땅을 드디어 밟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첫 번째 감정은 편안함이었어요. 공기는 맑고 상쾌했으며 사람들은 바쁜 걸음 속에서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들과 같은 공간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제 작품을 소개하는 날 저는 몹시 긴장했어요. 사람들이 제 그림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움이 앞섰죠. 과거에 제가 겪었던 차별이 다시 떠오르면서 혹시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은 금세 사라졌어요. 전시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게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제 작품 자체에 주목하고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해 주었죠. 한 분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림에서 당신의 열정이 느껴져요. 당신의 예술 세계에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제 그림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차별 대신 존중을 받았고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 따뜻한 시선과 격려는 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근처 카페에 들러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었죠. 한국어 메뉴판을 보며 음료를 고르던 중 어떤 음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문을 받을 직원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직원도 영어가 서툴러서 설명이 잘 통하지 않았죠. 그때 카페 안쪽에서 두 명의 한국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아말라 씨 맞으시죠? 저희가 오늘 전시회에서 작품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또 보러 올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들은 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죠. 저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제가 고른 메뉴를 설명해주며 주문을 도와주었어요. 음료를 받고 난 후에도 그들은 제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정말 멋진 전시회였어요. 당신의 그림이 한국에서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도 작품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전시회에 또 올 거예요. 다음에 뵙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들의 말은 제게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안겨주었어요. 케냐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차별과는 전혀 다른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주는 그들의 태도는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외국인이나 낯선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예술 세계에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 주었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존중과 따뜻함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제 꿈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정의할 수 있었어요. 케냐에서 겪었던 차별과 고통은 여전히 제 삶의 일부였지만 한국에서 받은 존중과 격려가 그것을 치유해 주었어요. 더 나아가 제가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 주었죠. 이곳에서 저는 제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계속 곱씹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온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큰 공허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받은 영감과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 에너지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고향에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저는 문득 한국에서 만났던 팬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제게 당신의 예술 세계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단지 전시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유튜브였죠. 처음에는 망설임이 많았어요. 내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과연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머뭇거리는 대신 일단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첫 영상을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영감을 나누는 데 집중하자고 다짐했죠. 처음에는 소박한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제가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과정과 한국 문화를 통해 얻은 영감들을 이야기로 풀어냈죠. 저는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 한국 드라마의 명장면 따라하기, 그리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는 영상 등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그림도 함께 소개했어요. 처음엔 제 작품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구독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구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저는 한국 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영상 속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제 진심을 느꼈다고 말해주었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큰 공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케냐에서의 삶과 한국에서 받은 영감이 어떻게 제 예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은 특히 인기를 끌었어요.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제 영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 채널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저와 같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단지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구독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고 제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특히 제가 한국어로 소통하면서 느낀 경험들과 케냐에서의 삶을 엮어 만든 영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그러면서 제 채널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서 저는 그 수익으로 작지만 소중한 꿈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고향에 작은 공방을 열어 제 작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죠. 이 공방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제 예술 세계를 직접 보여주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았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예술적 감각과 한국에서 얻은 영감을 반영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했죠. 공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만든 작품을 통해 제 예술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공방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어요. 특히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작품들이 공방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저는 그들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어요. 그렇게 공방은 저의 예술적 성장을 돕는 또 다른 공간이 되었어요. 유튜브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저는 부모님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부모님은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고 동생들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저의 작은 공방은 우리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첫 전시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과의 인연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며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통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준 희망 덕분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어와 예술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곳이죠. 그리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 해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응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제 저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어요.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기를 꿈꾸고 있어요. 저는 차별과 외로움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말라의 사연이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으로 감동과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